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정태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강영경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평생 하지 않고 쭉 잘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혼을 겪게 되는 불가피한 경우들이 있죠. 또 그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합의되면 좋겠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게 되고, 그렇다면 재판상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 절차라든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사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분들 입장에서는 자세히 알기 어렵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협의를 위해서 양쪽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혼 자체가 동의가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이 양육이라던가 재산 분할, 위자료 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재판상 이혼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에서 이제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사유가 이제 상대방한테 그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가 되고 소송을 당하는 사람이 피고가 됩니다. 누가 원고 피고가 되는지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원고가 꼭 유리한 거냐, 그런 부분들 많이 물어보시고, 피고가 됐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원고가 일단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는 이유가 피고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났다, 이런 부분을 주장을 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는데, 피고 입장에서도 사실 반소라는 걸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혼인관계 파탄이 나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나 때문이 아니라 사실 원고 때문이다, 상대방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원고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먼저 저희가 소장을 접수를 했는데 피고, 소장을 받으신 분이 별도로 이제 자기는 또 계속 원고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또 별도로 반소를 제기하지 않고 그렇죠. 소송을 또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 소장 접수된 시점이 누가 더 먼저 빨리 접수를 했느냐, 이걸 가지고 실무적으로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병합이 돼서 같이 진행이 되는데, 원고는 먼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이제 원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를 하고 상대방은 이제 소장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제 답변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 소송이 바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조정으로 절차가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 변론기일이 진행되기 전에 조정이 먼저 잡힐 수도 있고요. 재판이 진행되는 중간에 이제 조정기일이 별도로 잡히면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이 재판상 이혼에서 제일 많이 다투는 부분이 이제 위자료 부분이나 재산분할 부분을 많이 다투는데, 이런 가사 조사 같은 절차가 있어요. 가사 조사라고 하면 사실 법원에서 양쪽 모두의 이제 결혼 생활을 이제 면밀하게 검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사 조사관이 이제 양 당사자를 법원으로 불러다가 이제 1대1로 면담하듯이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가사 조사를 거치고, 또 만약에 양육에 있어서 서로 다툼이 있다, 양육을 만약에 서로 주장을 하는 경우에 어느 쪽에서 좀 더 아이의 양육에 좋은 환경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는 양육환경 조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조정 절차는 제일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조정을 하게 되면은 일단 법원에서 판사님 앞에서 진행되는 것보다는 이런 이제 작은 공간에서 양 당사자들이 앉고 대리인들도 앉고 이제 조정위원들이 이제 양쪽에서 의사를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이 만약에 성립이 되게 되면은 그날로 바로 판결과 같은 동일한 효력이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소송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혼 소송은 사실 서로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입증하는 증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단지 억울함만 호소하고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사실 판사님들은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법은 대원칙인데 주장한 사람이 스스로의 주장을 입증해야 되죠. 네. 내가 폭행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폭행을 당한 증거를 제출해야 되고, 상간녀가 외도를 해서 배우자가 나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입증 책임을 주장한 사람이 지는 겁니다. 그럼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폭행이라고 그러면 상해 진단서, 맞았던 당시의 사진 같은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확인원 같은 거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이 유용한 증거로 사용이 되게 되고, 외도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또 SNS나 이메일에 주고받은 내용 같은 것들, 반드시 이제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랑해 보고 싶어, 좋아해, 이런 내용들이 SNS에 오고 갔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입증자로서 충분히 가치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도청이라든지 위치 정보 불법이기는 한데
가사소송법에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그렇죠.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거는 변론으로 하고 가사소송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언제든지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가정법원에서 해당 재판부가 철회를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불법성을 고려해서 일부 증거를 배척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이거 말고 재산 분할 같은 경우도 결국 증거들이 제출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금융거래 정보라든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정보들을 직접 제출하는 수도 있겠고 사실조회라든지 문서 제출 명령,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 같은 방식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재판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얼마를 지급해라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그 사이에 빼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좀 필요한 조치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일단은 법원이 판결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이제 잠정적으로 보전 처분이라는 조치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사실 가압류나 가처분이 가장 많이 이제 통용되고 있는데요. 금전 청구를 했을 때 그 금전 청구가 인용이 돼서 승소를 했는데도 상대방이 이제 돈을 안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 받아서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이제 돈을 안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상대방 재산을 이제 조회를 하면서 봤는데 이미 이제 소송 제기 시점부터 뭔가 재산을 다 빼돌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빼돌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미리 어떻게 보면은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렇죠. 가압류나 가처분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실무적으로는 부동산이 이제 재산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부동산 가압류를 많이 진행을 하고 또 부동산이 아닌 경우 뭐 주식이라던가 그렇죠. 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도 금액이 그렇죠. 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가압류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사업하시는 남편분들을 상대로 여성분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재산에도 직접 가압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회사 재산에 직접 가압류를 할 수는 없어요. 이 소송의 당사자는 배우자끼리지 배우자가 소유한 법인 자체가 피고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어렵지만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는 가압류를 걸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상장 주식이 아니거나 꼭 외관받고 있는 큰 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주식에 가압류를 거는 방식으로 보전 처분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재산 분할에 대해서 협의만 하신다거나 빼돌릴 수 있는 기회를 굳이 주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